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한국은 신호등도 제대로 없는 나라라고, 아직도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게 아니냐고. 여기 한 독일의 명문대에서 한 외국인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 학생이 어떤 자료를 보여주자 모두가 놀라고 교수는 강제로 그 학생을 퇴장시키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간단한 학교 프로젝트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스트리드이고 곧 졸업을 앞둔 독일 공학도예요. 저는 항상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교통 시스템에 매료되어 왔어요. 아시다시피 버스, 기차, 그리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신호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졸업 프로젝트로 저는 여러 나라 간의 도시교통 시스템을 비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을 연구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죠. 왜냐고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믿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와 급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의 도시는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우리 도시계획학과 학과장이신 뮬러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날이 기억나요. 그분은 소금과 후추를 뿌린 듯한 머리카락에 아이디어에 흥분하면 눈이 반짝이는 친절한 분이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뮬러 교수님, 제가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제 졸업 프로젝트로 중국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사려 깊게 턱수염을 쓰다듬으셨어요.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아스트리드. 하지만 왜 중국만인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아닌가요? 그들의 큰 인구를 다루기 위해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뮬러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어요. 그런가요? 한국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그냥 작은 나라 아닌가요? 중국에 비해 뭘 제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요. 하지만 뮬러 교수님은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셨죠. 아스트리드,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발견할 것들에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비교 연구에 두 나라를 모두 포함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더 포괄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짜증이 난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왜 한국을 포함시켜서 제 프로젝트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최근 중국 유학 프로그램에서 돌아온 제 친구 요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저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스트리드,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의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어.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반박했어요. 중국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데. 요한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야. 알지? 그냥 열린 마음을 가져봐.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중국과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원래 계획대로 중국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뮬러 교수님이 주신 도전을 받아들여 한국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 자신의 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죠.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거야.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뮬러 교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중국과 한국 모두를 연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전체적인 관점을 바꿀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중국과 어떻게 비교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채 눈을 떴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았지만 이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모험의 시작이었죠. 제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어려워 보였죠. 중국과 한국의 도시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항상 중국이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뮬러 교수님은 두 나라를 모두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한숨을 쉬며 연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교통체계를 살펴봤어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같은 거요. 당연히 중국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횡단보도에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멋진 보행자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시각 장애인들이 건널 때를 알 수 있게 횡단보도에 소리가 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위해 경사로가 곳곳에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가장 놀란 건 한국의 AI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을 때예요. 인공지능으로 신호등을 제어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도로 위 차량, 수에 따라 신호를 바꿀 수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와 응급차량의 우선권도 줬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놀라웠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제 오래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보고서를 읽고 영상을 보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한국 학생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얘기해줬죠.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였어요. 한 학생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어디든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학생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긴장도 됐지만 흥분되기도 했어요. 제가 알게 된 걸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사진과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슬라이드를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발표 당일이 왔어요. 강의실 앞에 서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죠.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도시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알게 된 내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한국의 첨단 보행자 신호등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가리키며 말했죠. 보행자들이 건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알 수 있어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계속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관심 있어 하고 놀란 것 같았죠. 뮬러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리 교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한국의 AI 교통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던 중에 리 교수님이 갑자기 말을 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분이 소리쳤어요. 한국은 신호등도 없는 가난한 나라야. 아직도 인력거를 쓰고 있다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리 교수님이 제가 말한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보고 뮬러 교수님을 봤어요. 모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물러설 수도 있고 제가 배운 것을 위해 맞설 수도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어요. 리 교수님의 의구심은 이해합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광범위한 연구를 했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 서울 지하철 시스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대중교통의 모습입니다. 말했죠. 보시다시피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사람들 얼굴의 의심이 관심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리 교수님도 놀란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솟았죠. 저는 관문을 넘은 거예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더 많이 배울 준비가 됐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은 신호등도 없는 가난한 나라야. 아직도 인력거를 쓰고 있다고. 그가 소리쳤죠. 제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선진 교통 시스템에 대해 몇 달 동안 연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존경받는 교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계셨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노력했어요. 리 교수님,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교수님의 의구심은 이해합니다만 제 연구는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한국은 도시 인프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리 교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가 일어서셨는데 얼굴이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 리가 없어.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주변의 학우들을 둘러보니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또 다른 이들은 동정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외롭고 두려웠어요. 제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강의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은 교수님, 저는 최근에 두 나라를 모두 다녀왔는데 아스트리드 말이 맞아요.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온 요한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죠. 제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요한이 말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갑자기 벽에 중국 거리의 이미지들이 가득 찼어요. 차들이 차선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보행자들은 차들 사이로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한 남자가 길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죠. 학생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리 교수님의 얼굴은 더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죠. 이건 대표성이 없어. 그가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요한이 한국의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차이가 확연했죠.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차들은 명확하게 표시된 차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안내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쉽게 길을 다닐 수 있어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요한이 말했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정말 더 발전되어 있어요. 교통을 관리하고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요한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의 증거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발표로 돌아갔어요. 요한, 고마워요. 제가 말했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국은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AI 기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 타이밍을 조절한다고요. 또 시골 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한 고속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스마트 시티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심지어 전에는 의심스러워 보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 교수님은 폭발할 것 같아 보였어요. 이건 프로파간다야. 그가 소리쳤죠. 한국이 기술에서 절대 중국을 앞설 수 없어. 이 시점에서 우리 학과장이신 뮬러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리 교수님, 그가 차분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제시된 증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광범위한 연구를 했고 요한의 직접적인 경험이 그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발전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리 교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화가 나 계신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은 발표가 끝난 후 제게 다가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죠.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연구가 인정받아 안도감이 들었지만 리 교수님과의 대립으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깨달았죠. 이 시련이 단순히 교통 시스템이나 한국과 중국의 비교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가정의 위험성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느 나라가 더 나을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어떤 다른 가정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놀라운 혁신들이 거기 있을까요? 누군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 계획에 대한 제 미래에 대해 새로운 호기심과 흥분을 느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리 교수님과의 강렬한 대립 후에 저는 기진맥진했지만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어요. 교실은 흥분으로 가득 찼죠. 학생들은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단 1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뮬러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아스트리드, 정말 대단한 발표였어요. 그가 말씀하셨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 좀 압도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믿음에 도전할 때 종종 그렇죠. 당신은 잘 해냈어요.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지켰으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드는 걸 알아챘어요. 앞서 저를 변호해 주었던 요한이 제 등을 토닥였죠. 아스트리드, 정말 멋졌어요. 리 교수님에게 그렇게 맞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요한.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인 엠마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걸 몰랐어요.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갑자기 저는 호기심 많은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한국의 혁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주쳤던 회의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였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연구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의가 산만한 보행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LED 조명을 사용한다고요. 또 정시에 운행되는 버스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이 있는 선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그런데 시골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분명 도시만큼 발전하지 않았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기억하며 말이에요. 사실
한국은 시골 지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거든요. 제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할수록 동급생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관심과 감탄으로 커졌죠. 마치 제가 연구하는 동안 경험했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뮬러 교수님은 주의 깊게 듣고 계셨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질문이 마침내 줄어들자 그가 학급 전체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철저한 연구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스트리드의 프로젝트는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아스트리드, 당신의 작업은 모범적입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입견에 도전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죠. 자신의 선입견까지도요. 그건 어떤 분야에서든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그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저 학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웠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질 때 몇몇이 저에게 다가와 자료를 요청하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표현했어요. 처음에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 중 몇몇도 이제는 진심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늦게 뮬러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프로젝트는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국제도시계획회사의 여름 인턴십에 추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연구 능력, 사실 제시 능력, 그리고 관점을 조정하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쓰셨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불과 몇 달 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했었죠. 이제 여기 와서 바로 그 같은 생각들에 도전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교통 시스템을 비교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죠. 우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중요성, 새로운 정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도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해 배운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했던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의 빠른 발전, 혁신적인 정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들과 문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제 선입견 때문에 어떤 놀라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잠들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 교훈을 제 경력과 인생 전반에 걸쳐 간직하겠다고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찾으며 제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한국에 대한 제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교 연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죠. 제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리 교수님과의 격렬한 대립 이후 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머리가 핑핑 돌았죠.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을 상대로 나만의 첨단 교통 시스템을 방어했던 겁니다. 이해하기에 너무 많은 일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동급생들의 축하와 교수님들의 의미심장한 고가의 끄덕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나만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학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호기심을 위해서였죠. 제가 발표에서 언급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분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온 교통 엔지니어 진성 씨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실 때 그분의 열정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아스트리드 씨, 보세요. 진성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통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매료되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진성 씨는 제가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그들은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교통 흐름 모델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독일에서 본 적도 없고 중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이런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주민들의 필요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도시, 계획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실시간 수요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버스를 개발하는 대중교통 전문가들과도 대화를 나눴고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나만의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그것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깊이 초점을 맞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에 가는 길에 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캠퍼스에 새로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거예요. 나만에 대한 연구에서 봤던 것과 같은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있었죠. 멈춰 서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보행자들에게 건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죠. 정말 간단한 것이었지만 길을 건너는 일을 훨씬 덜 스트레스받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이런 작은 혁신이 우리 독일 대학에까지 와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건널목 신호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도시 계획과 기술의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고 있었죠.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도시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식, 거리에 새로 다니는 전기버스들, 우리 대학이 출시한 캠퍼스 내비게이션 앱 등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남한에서 공부한 혁신들의 반향을 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 대신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보다는 더 흥분되었어요. 물론 공학 원리와 도시 계획 이론에 대해 시험을 보겠지만 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웠다고 느꼈어요. 내 신념에 도전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의 중요성이죠. 리 교수님과 맞섰던 그 날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죠. 지금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됐어요. 그 일이 저를 편안한 영역에서 밀어내고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능성의 세계로 눈을 뜨게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뮬러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설렘과 불확실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새로운 지식과 관점은 저를 어디로 이끌까요? 졸업과 함께 제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교통 시스템에 대해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혁신, 문화적 이해, 그리고 가정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죠.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느꼈어요. 세상이 갑자기 더 커 보였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지식과 열린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책상에 앉아 교과서와 노트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기말고사가 코앞이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제가 겪었던 놀라운 여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죠. 누가 단순한 도시계획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제가 교실 앞에 서서 한국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날을 기억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리 교수님의 화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시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대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는 걸 아세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고 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야 했으며 진실을 위해 일어서야 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했던 제 반 친구 요한을 생각했어요. 그는 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줄 만큼 용감했죠. 저는 제 휴대폰을 집어들고 제가 연구하는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훑어보았어요. 서울의 세련된 지하철역, 스마트 신호등이 있는 분주한 거리, 심지어 초고속 인터넷이 깔린 시골 지역의 이미지들도 있었죠. 제가 한때 한국을 그저 가난하고 첨단 기술이 없는 나라로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녕 아스트리드. 제 컴퓨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프로젝트 이후 온라인으로 만난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진성이었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에 흥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성 씨. 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그들의 최신 혁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동안 흥분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었죠.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 프로젝트 전에는 아마도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앉아 열심히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고 언젠가 그들의 나라를 방문하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다음 날, 제가 시험장에 들어설 때 저는 긴장감과 자신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뮬러 교수님이 제 눈을 마주치고 격려의 눈빛을 보내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어요. 교수님이 이 여정 내내 저를 지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말이에요. 제가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얼마나 쉬워 보이는지 깨달았어요. 제 연구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 전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거든요.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배운 개념들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마침내 제가 펜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훨씬 더 큰 시험, 성격과 열린 마음의 시험에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몇 주 후, 저는 졸업식에서 제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릴 때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 여정의 일부였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에게 가정을 넘어서 보라고 도전하신 뮬러 교수님, 진실을 위해 일어섰던 요한, 그들의 지식을 너무나 관대하게 공유해준 진성과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 아스트리드 슈미트 아나운서가 불렀어요. 저는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학위를 받으면서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제가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관중석에 있는 리 교수님을 보았어요. 잠시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놀랍게도 그는 저에게 작은 인정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였죠. 아마도 그도 이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가족, 친구들과 축하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프로젝트 동안 발견했던 것과 같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제 경력에 접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정에 도전하고 다른 관점을 찾아보고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싶었죠. 제가 부모님을 껴안고 동기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흥분을 느꼈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고 저는 그것을 탐험하기 위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제가 기숙사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만들었던 노트를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것들을 읽으면서 미소 지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저는 이 노트들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제 마음은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온라인으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 제가 학위를 받을 때 뮬러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미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엔지니어 졸업생 아스트리드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위해 일어서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아스트리드였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훈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놀라워요. 하지만 그게 배움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나요?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잠이 들면서 이 놀라운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죠. 미래에는 어떤 놀라운 모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가슴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로는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게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퀼런입니다. 저는 소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뉴욕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먹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예측 가능하죠. 적어도 그 운명의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퀼런입니다. 제가 번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퀼런, 에이전시의 제리야. 내게 일자리가 있는데 믿어봐. 꼭 들어봐야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리는 항상 자신이 제게 완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컨설팅일 뿐이었죠. 좋아요, 제리. 이번엔 뭔가요? 2단어로 말하지. 스텔라 리베라. 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스텔라 리베라라고요? 그 스텔라 리베라요? 그녀는 단지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일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 최고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타임스 스퀘어를 밝힐 수 있는 미소. 그녀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녀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꼼꼼하고 고압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제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였죠. 그곳에서의 실패한 사업 모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해들, 잃어버린 돈, 완전한 굴욕감. 저는 다시는 그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제리, 제 생각엔 거절하기 전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급여에 대해 말해줄게. 그가 말한 숫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상당한 액수였죠.
생각해봐, 퀼런. 이건 내 경력에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 게다가 스텔라가 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요청했어. 넌 이 일에 완벽해.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그가 알았다면 좋았겠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이제는 차가워진 커피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을 산산조각 낸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급여가 제 생각은 또 다른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부신 미소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인가요? 저 스텔라예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베라 씨. 그녀는 종소리 같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발 스텔라라고 불러주세요. 제리가 설명해 주셨죠? 저는 이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번요. 오, 환상적이네요. 그럼 최고의 명소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요. 음식, 패션, 음악. 케이팝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열정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텔라가 열정적으로 그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어서 심지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이 여행을 멋지게 만드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히 포기했다고 맹세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지만 스텔라의 희망찬 얼굴을 보고 이것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제 자신도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스텔라의 환호성은 아마도 건물 밖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녀가 곧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제가 방금 동의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과 함께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퀼런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상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건축물과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바다였습니다. 이거 정말 신나지 않나요? 스텔라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느낀 것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세관을 통과해 봅시다. 우리가 공항을 통과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도움이 되는 직원들, 최첨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좋지 않았으니까요. 퀼런 씨, 우리가 보안구역을 빠져나올 때 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 팀장과 지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의 차분한 태도는 안심이 되었고 지수의 젊은 에너지는 스텔라의 흥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팀장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붐비는 터미널을 둘러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뭡니까? 지수가 태블릿을 들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을 위한 자세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위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팀장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두통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체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말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출구 전략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저는 모두가 더 가까이 모이도록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팀장과 지수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대체 경로부터 잠재적인 방해 요소까지. 어쩌면 이것이 완전한 재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구에 가까워질 때 군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장벽에 눌려 있었고 그들의 휴대폰을 높이 들고 스텔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해요. 스텔라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저는 불안감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저는 스텔라와 군중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잠시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이 우리 주위에 빽빽한 원을 형성했고 우리는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과열된 팬들의 무리가 장벽을 뚫고 우리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세심하게 계획된 출구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퀼론! 스텔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군중에 밀려 우리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나라에서 방심했고 이제 스텔라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현지 팬들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군중 사이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한 팀장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혼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의 말은 즉각적으로 팬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텔라에게 도달하여 안전하게 그녀를 차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빠르게 벗어날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저는 스텔라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하세요. 그건 정말 짜릿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지 보셨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과 문화적 노하우가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향해 운전할 때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방금 목격한 팀워크에 감명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 과거의 실패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뭡니까? 저는 지수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태블릿에서 우리의 일정을 불러왔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퀼론 씨. 더 많은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착륙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시작해봅시다.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앞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해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서울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차분한 미소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모험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습니다. 아마도요. 한 팀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걸음씩 해나가면 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한 팀장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것이 우리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분주한 시장이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한 팀장님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세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걸 보셨나요? 그것이 존중의 표시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작은 인사와 공손한 제스처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팬들의 무리가 근처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던 스텔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하기 전에 한 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그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공손하게 제스처를 취하셨고 놀랍게도 팬들은 질서 정연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스텔라와 빠르게 셀카를 찍었고 스텔라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한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저 공손하게 줄을 서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손한 요청과 명확한 설명에 잘 반응합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루던 떠밀고 밀치는 군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늦게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평화로운 정원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우리의 젊은 조수인 지수 씨가 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역사를 목격했죠.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 침략과 재건의 이야기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규칙을 따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머물렀고 조용히 말했으며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행동하나요? 저는 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 특히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존중하도록 배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런 방식이 이를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는 순간 현장 학습을 온 큰 학생 무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또 다른 팬들의 광란을 걱정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장님과 지수 씨는 이미 대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공손하게 상황을 선생님들께 설명했고 선생님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들은 깔끔한 줄을 만들어 우리가 지나갈 때 스텔라에게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달려들거나 밀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는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 일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 서로와 주변 환경에 대해 보여주는 존중, 이 모든 것이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팀장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존중과 공손함, 정말로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한 팀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여기서 당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저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서울에서의 일상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천천히 이 도시와 그 활기찬 문화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모험을 계획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스텔라가 지역시장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퀼론, 가자. 어떤 보물들을 찾을 수 있을지 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옛날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정말 안전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데. 한 팀장님이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퀼론 씨. 제가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안전하고 지역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북적거리는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온갖 광경과 소리, 냄새가 제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색색의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수제, 공예품부터 침이 꿀꺽 넘어가는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만두 좀 봐요. 스텔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쟁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좀 먹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자신의 열의에 놀랐죠. 우리가 맛있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해요.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빔밥을 맛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우리의 요리 모험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이 경험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태도였으며 항상 미소나 도움이 되는 제안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 스텔라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자고 고집했습니다. 정말 선적일 거예요. 그녀는 열광했습니다. 퀼론의 스트레스 수준에 완벽하겠어요. 저는 눈을 굴리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요한 분위기와 차의 섬세한 맛은 제 기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방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네요. 한 팀장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복잡하고요. 역사와 전통이 너무나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이 믿을 수 없는 현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스텔라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는 매일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궁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하이킹도 하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도 도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인기 있는 바비큐 식당을 나오는데 열광적인 팬들의 무리가 스텔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이 모여들었고 휴대폰을 꺼내들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패닉에 빠지기 전에 한국의 군중 행동에 대한 한 팀장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스텔라를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안내했고 지수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군중은 공손하게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이들이 스텔라가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차에 도착했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퀼론. 스텔라가 제 팔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프로처럼 상황을 잘 처리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스텔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어느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제 새로 생긴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지역 중 하나로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라이브 이벤트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저는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며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스텔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재밌는 거예요. 자, 퀼론, 당신의 모험심은 어디 갔나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이 될 거예요. 한 팀장님이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지오 펜스를 설정할 수 있고 보안 지원을 위해 지역 상점들과 협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계획해야 해요. 명동 이벤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던질 수 있는 모든 도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할까요? 저희가 스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위해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너지가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퀼론 씨, 준비되셨나요? 스텔라가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제가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중을 뚫고 나아갈 때 저는 주변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저희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죠.
저희가 설치해놓은 작은 무대에 도착하자 스텔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군중이 환호했고 그녀의 미소는 눈부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스텔라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했고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15분이 지났을 때 저는 군중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앞으로 밀고 들어와 스텔라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알아차린 한 팀장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차분하게 무대 가장자리로 가서 흥분한 팬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열성 팬이 장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그들은 무대 위에 있었고 스텔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텔라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 군중 속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훈련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펜을 가로막아 스텔라에게서 멀리 인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배운 몇 가지 한국어 문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그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펜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스텔라를 보고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공황 상태 직전이었던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언제나 프로답게 거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팬에게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 친절한 말을 건넸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쪽을 힐끗 볼 때 그녀의 눈에서 감사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계속되면서 저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해냈습니다. 저희는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한 방식, 침착함, 존중, 그리고 이해심으로 그것은 순수한 한국식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저희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온 후 스텔라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퀼론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팬을 대처한 방식,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로 한국식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죠?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이 나라에 대해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 나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계획하고 항상 걱정하고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저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저를요. 한국은 저에게 존중, 팀워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단순히 스텔라의 방문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올 날들에 제가 무엇을 더 배우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한때 한국에 절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가 퀼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도착했던 그때가 마치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퀼론. 스텔라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믿기 힘들어요. 스텔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교훈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위협적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들의 흥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 팀장님과 그가 저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항상 공손한 인사와 친절한 말로 침착하게 처리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그녀의 기술 능력과 빠른 판단력이 우리를 한 번 이상 구해주었죠.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제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때를 떠올리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동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에 대한 기억은 저를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혼란스러웠지만 또한 흥분되는 일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팬들이 모여있는 진정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큰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오래된 두려움과 편견들이 그저 그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중, 공동체, 그리고 적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었죠. 뉴욕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야, 스텔라, 저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스텔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당신은 정말로 강연 같은 걸 해야 해요. 그 아이디어는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발표를 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어본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나 방문했던 아름다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중,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얼마나 매끄럽게 어우러지는지에 대해 말이죠.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할 때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 배운 교훈들, 그것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JFK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제가 듣는데 익숙해진 공손한 안녕하세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의 일부를 제 고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저는 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불평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여했던 김치 만들기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잡았는지 보여주면서 첨단 기술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모두의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인사를 하는지 시범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 인내심을 보여준 가게 주인들에 대해서요. 스텔라를 잠깐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 팬들의 열정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제 삶에 접목시킬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통화에서 더 공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제 가정을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죠. 이제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것을 볼 때마다 또는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퀼론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퀼론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한국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